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경제가 과연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함께 파헤쳐보기 위해서 똑똑한 두 학생, 민준 군과 서연 양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경제는 과연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거의 경제학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책을 길잡이 삼아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성장이 왜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는지 정상 상태라는 개념을 통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진짜 열쇠는 과연 무엇인지 찾아볼 겁니다. 또 그 열쇠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파헤쳐 본 뒤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장의 한계. 민준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요. 한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일단 공장을 더 많이 짓고 더 좋은 기계를 많이 들여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 물적 자본을 팍팍 늘리는 거죠. 맞아요. 그게 가장 직관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노동자 한 명이 기계 한 대로 물건 10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한 대 더 써줬더니 생산량이 15개로 늘었네요. 5개가 늘었죠? 오, 좋아요. 그래서 기계를 한 대 더, 총 3대를 줬더니 생산량이 17개가 됐습니다. 이번엔 몇 개 늘었죠? 고작 2개밖에 안 늘었어요. 이렇게 자본을 계속 투입해도 그로 인해 늘어나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계속되다 보면 경제는 결국 정상 상태라는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이 상태를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라고 정의하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랑 그 새 기계 덕분에 추가로 버는 돈이 똑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를 해도 1인당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교수님, 잠깐만요. 그럼 그 말씀은 그냥 자본만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는 세상 모든 경제는 결국 성장을 멈출 운명이라는 건가요? 좀 암울하게 들리는데요. 와, 서연 양이 정말 핵심을 짚었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주제로 이끌어주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자본만 늘리는 걸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한계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건요, 똑같은 노동자와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예전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계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기계와 사람을 쓰는 방식, 즉 효율 자체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길, 그러니까 단순히 자본 투입만 늘리는 전략은요, 수학 체감 때문에 결국 정상 상태라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길, 즉 생산성 자체를 높이는 길로 가면 우리는 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 성장의 핵심 원리인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결국 생산성이군요. 그런데 그 생산성이란 건 대체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가요? 기계를 더 사는 게 답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야, 민준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그 보이지 않는 엔진은 과연 뭘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경제학원론 교재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본이에요. 이건 그냥 일하는 사람 머릿수가 아니고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쌓이는 그 사람들의 지식, 기술, 노하우 같은 걸 말합니다. 더 똑똑하고 숙련된 일꾼이 당연히 생산성을 높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진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제까지는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으로 생산 방식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손흥민, 메시 같은 엄청난 선수가 있어도 경기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심판이 엉터리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뛰어난 인재, 즉 인적 자본과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도 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판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의 규칙이 바로 그 사회의 법이나 제도,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교재에도 실려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자, 가로축은 정부 규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요. 세로축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어때요? 점들이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양이죠?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바로 규제가 강해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낮아진다는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처럼 규제가 적고 자유로운 환경의 나라는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에 그리스처럼 규제가 강한 나라는 성장이 더뎠죠. 결국 좋은 제도가 지속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네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비밀, 그 전체 그림이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결론은 이겁니다. 장기적인 진짜 성장은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쌓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 열쇠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투자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고 인적 자본. 둘째, 혁신을 응원해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고 기술 진보.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게 신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판을 깔아주는 것, 정부와 제도. 핵심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 즉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바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열쇠, 사람, 혁신, 제도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하시겠어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민이 바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함께해준 민중군, 서연양 정말 고마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